그날 그녀는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땀에 젖은 전투복보다 더 무거웠던 건 조롱 섞인 시선들과 침묵하는 동료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어요. 왜 싸우냐고 묻는 사람들에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전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누군가의 작은 손끝이 조용한 반격을 시작했죠. 민지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8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죠. 민지야, 아버지는? 친척 어른이 물었지만 민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국방정보본부장인 아버지는 긴급 작전 때문에 자리를 비웠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을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기만 했어요. 민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식어버린 밥상을 혼자 치우던 어머니, 학교 행사에 혼자 참석하며 아버지가 바쁘셔서요라고 변명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뒷바라지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직접 싸우는 군인이 될 거야. 그때부터 민지는 아버지 몰래 육군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뛰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체력 테스트에서 남자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더 독하게 훈련했어요. 그리고 2년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차석 합격이었죠.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민지가 합격 사실을 알린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여자가, 특히 내 딸이 군인이 되는 건 절대 안 된다. 왜요? 아버지도 군인이잖아요. 그건 다르다. 뭐가 달라요? 전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탕, 커피잔이 넘어지며 액체가 흘러내렸죠. 넌 군대가 어떤 곳인지 몰라. 특히 여자에게는. 그래서 더 가야 해요. 누군가는 바꿔야 하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뭔가가 꺼지는 것을 봤어요. 실망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내 맘대로 해라.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다. 그것이 아버지와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관학교 입학날 민지는 혼자 짐을 챙겼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죠. 아버지, 저는 강철민의 딸이 아니라 강민지라는 한 명의 군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가슴 속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족의 끈인지 아니면 과거와의 연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관학교 4년은 전쟁 같았습니다. 이론만 잘하는 여군.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도 민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정보병가를 선택한 뒤로는 더 열심히 했죠. 암호 해독, 지형 판독, 정보 분석.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체력 훈련 시간은 늘 고통이었어요. 강민지 생도! 더 빨리! 교관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남자 생도들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임관식 날이 왔습니다. 민지는 벽에 기대어 서서 가족들로 북적이는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죠.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왔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민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축하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참석했다가 사라졌죠. 민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 인정받을 거예요. 꼭. 전방부대에서 6개월을 보낸 어느 날 민지는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여군 장교 특수전 과정 모집.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거였습니다. 진짜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야, 너 설마 그거 지원할 거야? 동기가 물었습니다. 응. 미쳤어? 여자가 특전사 과정을 왜 해? 왜 안 돼? 너무 무리야. 남자들도 절반이 떨어진다고. 민지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죠. 그래서 더 해야 해.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그 과정은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 내가 다칠까봐 두렵다. 순간 민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말.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저를 믿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교육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험이. 버스가 산길로 접어들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옆자리에 남자 장교가 말했어요. 특수전 교육은 지옥이라던데. 민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옥이든 뭐든 전 살아남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이 적이 아닌 같은 군인에게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특수전 교육대 첫날 아침, 연병장에는 30명의 교육생이 모였습니다. 남자 장교 25명, 여군 장교 5명. 민지는 다른 여군들과 함께 한쪽에 서 있었죠. 그때였어요. 쿵, 쿵, 쿵. 군화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죠. 거기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태웅 상사.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깊게 파인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이 교육생들을 훑었죠. 민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어요. 나는 서태웅 상사다. 앞으로 너희들의 지옥을 책임질 교관이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태웅의 눈이 여군들에게 멈췄어요. 입꼬리가 비틀렸죠. 여군들도 왔군. 좋아. 평등하게 대해주겠다. 그 평등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을까요? 그날 밤 태웅은 교관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죠. 10년 전 대테러 작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웅의 머릿속으로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서 상사님, 이수진 대위가 작전 투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여자 정보장교가? 이수진 대위는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였죠. 책상에서만 지도를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장도 모르면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매복이었어요. 전우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자들은 현장을 몰라. 책상에서만 놀다가 와서는. 태웅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여군 장교를 보면 이수진 대위가 떠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 태웅에겐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입대해 15년. 피와 땀으로 상사까지 올라왔지만 사관학교 출신들은 그를 무시했어요. 상사님은 현장은 잘 아시는데 이론이 좀... 젊은 중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죠. 다음 날 체력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5km 완전 군장 구보, 시작. 25kg 군장을 메고 뛰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남자들보다 5분이나 늦었습니다. 태웅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 조소가 번졌죠. 강민지 중위, 여군 기준으로는 우수하지. 하지만 적은 여군이라고 봐주지 않아. 민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체력은 노력으로 안 돼. 타고나는 거야. 그때 옆에 있던 선임 부사관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한준서 부사관이었죠. 이 군번. 준서가 민지의 명찰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했죠. 긴급 연락처란에 적힌 이름. 강철민. 설마. 강철민 전 국방정보본부장님? 작은 목소리였지만 소문은 불처럼 번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교육대 전체가 알게 됐죠. 야, 강민지가 강철민 딸이래. 대박. 금수저네. 그래서 여기 온 거구나. 스펙 쌓으려고. 태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역시 고위층 자식들은 다 똑같아. 분노가 끓어올랐죠. 아빠 백으로 특수전에 온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야간 전술 훈련이 있었어요. 민지는 지형도를 펼치고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능숙하게 다뤘죠. 적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했어요. 목표 지점은 북동쪽 200m. 적은 계곡을 따라 이동할 겁니다. 맞았습니다. 완벽한 분석이었죠. 하지만 태웅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론만 잘해서 뭐하냐? 실전에서는 총알이 너의 분석을 기다려주지 않아.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어요. 분명 잘했는데. 훈련이 끝나고 집합이 있었습니다. 태웅이 모든 교육생 앞에서 말했죠. 강민지 중위, 네, 혹시 힘들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좀 쉽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때? 순간 연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민지를 향했죠.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습니다, 상사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웅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더 재미있게 해주지. 그의 눈에서 잔인한 빛이 번뜩였죠. 훈련이 끝나고 민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왜 나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나 정우진이야. 같은 사관학교 동기였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안 돼요. 제가 이겨내야 해요. 왜? 왜 내가 참아야 해? 민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여군 장교 전체가 무시당해요. 다음에 오는 후배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요. 우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 할 수 있어요. 민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알 수 있었죠. 그 미소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한편 태웅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우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10년 전 다친 전우들이었죠. 태웅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형들, 이번엔 내가 막을게.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그의 눈에는 왜곡된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었죠. 여군들을 내쫓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특히 고위층 딸인 민지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고.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트라우마와 열등감이 만들어낸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괴물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비만 계속 내렸어요. 마치 민지의 눈물처럼 끝없이 8월의 태양이 미친 듯이 내리쬐었습니다. 기온은 35도를 넘었고 습도는 숨을 막히게 했죠. 그런 날 40km 행군이 시작됐어요. 완전 군장 25kg 출발. 태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군장을 메고 일어섰어요.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숨이 가빴습니다. 한 발, 두 발.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10km를 넘어서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20km에서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조금만 더. 30km 지점. 민지의 몸이 비틀거렸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었죠. 탈수 증상이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우진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멈출 수 없었죠. 여기서 쓰러지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40km.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물에 빠진 것처럼 젖어 있었죠. 그때 태웅이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민지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강민지 중위. 네. 숨이 차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태웅이 민지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에 잔인한 빛이 번뜩였죠. 내 전투복 상태를 봐라. 민지는 자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전투복이 땀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이 상태로 작전에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태웅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 집합. 30명의 교육생이 모였어요. 다들 지친 상태였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죠. 태웅이 민지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진짜 평등한 훈련을 하겠다. 순간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민지 중위, 내가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받겠다고 했지? 그럼 남자들 기준으로 해야지. 네. 젖은 전투복은 전술적으로 문제다. 벗고 말려라.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그건 너무. 명령 불복종이냐? 태웅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아니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구조 요청할 거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교관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선임 부사관들도 그저 구경만 했죠. 특수전은 원래 이래. 저 정도는 군기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여기서 거부하면 나약한 여군이라는 낙인이 찍힐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툭, 첫 번째 단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죠. 툭, 툭. 단추를 하나씩 풀 때마다 영혼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전투복을 벗자 내복만 입은 모습이 드러났어요. 30명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죠. 몇몇은 시선을 돌렸지만 대부분은 그냥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키득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철서? 차가운 물이 민지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태웅이 군용 수통을 비운 거였죠. 전술 상황에서 오염 제거 훈련이다. 젖은 내복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민지는 몸을 떨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죠. 치욕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실전이다. 북한군 포로가 되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당한다. 태웅의 말에 몇몇이 웃었어요. 찰칵, 찰칵. 스마트폰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군인도 인간도 아닌 그저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을요. 우진이 주먹을 떨며 서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죠. 증거를 남기기로 한 거예요. 10분간 그대로 서 있어라. 전투복이 마를 때까지. 태웅이 명령했습니다.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민지는 꼿꼿이 서 있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것마저 나약함으로 보일까 봐서요. 드디어 시간이 끝났습니다. 전투복 입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을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입었죠. 단추를 채울 때마다 뭔가를 잃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촬영된 영상이 교육생들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강철민 전 본부장 딸 굴욕 현장. 제목이 그랬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어요. 군사 커뮤니티로, 사관학교 동문 네트워크로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렸죠. 금수저도 결국 못 버티네. 여자가 왜 특수전을 해? 아빠 백도 소용없구나.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이 계속 울렸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뭐가 올라왔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민지야, 세상이 널 무너뜨리려 해도 꿋꿋이 서 있어야 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민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한편 우진은 화장실 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국방부 신고 사이트를 열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 민지가 죽을 수도 있어. 제목을 적었습니다. 특수전 교육대 내여군 장교 인권 침해 및 성희롱. 증거 영상을 첨부했어요. 음성 파일도 함께요. 손가락이 제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민됐죠. 하지만 민지의 무너진 모습이 떠올랐어요. 클릭.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우진은 몰랐어요. 이 신고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민지의 아버지가 이 영상을 보게 될지를요. 국방부 감찰실. 새벽 3시 당직 근무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뭐지? 익명 신고가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이 심상치 않았죠. 특수전 교육대 내여군 장교 인권 침해 및 성희롱.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5초 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면 속 피해자의 얼굴이 익숙했던 거죠. 이 사람, 설마.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맞았어요. 강민지 중위. 강철민 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딸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실. 아침 7시 철민은 일상적으로 국방부 감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신고 목록을 훑어보다가 한 건에서 멈췄습니다. 클릭.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내복 차림의 여군이 서 있었습니다. 30명의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그리고 차가운 물이 쏟아졌어요. 철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여군의 얼굴이 보였어요. 민지였습니다. 자신의 딸이었죠. 5분. 철민은 5분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47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차올랐죠.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군인 될 거야. 5살 민지가 장난감 총을 들고 웃던 모습, 여보, 민지가 군인 되는 건 막아주세요. 너무 힘들 거예요. 아내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영상 속 민지, 내복 차림으로 떨고 있는 딸. 철민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내가 뭘 한 거지? 딸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밀어냈죠. 혼자 싸우게 내버려뒀습니다. 철민이 계급장을 만졌어요. 가슴에 달린 이성 장군 계급장이었죠. 내가 47년간 군인으로 살았지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다. 철민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국방부 감찰관 권한으로 긴급 감사 명령을 내린다. 특수전 교육대 즉시 출발한다. 30분 후 국방부 감찰관 전용 지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경호 차량 3대가 함께였죠. 교장님, 헬기를 준비할까요? 부관이 물었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차로 간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죠. 민지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특수전 교육대. 새벽 6시 훈련 시작 전이었어요. 갑자기 비상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교육생, 교관 즉시 집합. 모두가 연병장에 모였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죠. 그때였습니다. 차량 행렬이 들어왔어요. 맨 앞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이성 소장 계급장, 정복 차림, 강철민이었어요. 태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교관들도 경직됐죠. 철민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준비. 명령이 떨어지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지가 당한 그 순간이었죠. 이것이 철민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훈련입니까? 조용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태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술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실전 대비를 위한. 철민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영상 속 군인은 잠시 멈췄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제 딸입니다. 제가 47세에 얻은 외동딸입니다.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철민이 천천히 계급장에 손을 댔습니다. 탁! 첫 번째 별을 떼어냈어요. 탁! 두 번째 별도요. 오늘 저는 강철민 교장이 아닙니다. 계급장을 손에 쥐었어요. 국방부 감찰관도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복 차림으로 울던 딸 하나 지키러 온 그냥 아버지입니다. 멀리서 민지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철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 순간 민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요. 철민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서태웅 상사, 네, 방조한 교관들, 모두 경직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교육생들, 몇몇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태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사과할 사람은 저나 제 딸이 아닙니다. 태웅을 내려다봤죠. 당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모든 여군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태웅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요. 철민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아버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둘 다요. 철민이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구나. 민지가 흐느꼈어요.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졌죠. 아니요. 아버지가 와주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철민도 딸을 안았습니다. 47년 군인의 체면도 이성 장군의 위엄도 필요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아버지였으니까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민지에게도 그리고 한국군 전체에게도요. 사건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태웅과 관련 교관들은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교육대는 완전히 바뀌었죠. 새로운 교관들이 왔고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그만둬도 돼. 철민이 민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다른 보직으로 가자. 충분히 증명했잖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럼 진짜로 제가 약해서 도망친 거예요. 다음에 올 여군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요.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교육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최종 평가전을 발표한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72시간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 청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산악 지역에서 첩보전을 벌인다. 민지는 청군에 배치됐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강민지 중위 때문에 질 것 같은데 누군가 속삭였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깊은 산속 청군은 적군의 본부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산은 넓고 시간은 부족했죠. 민지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눈이 빛났어요. 지형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여기 보세요.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적군은 물 공급이 가능한 곳에 본부를 세웠을 거예요. 이 산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3군데뿐입니다. 그래서 기상 정보를 보면 어제 이쪽에만 비가 왔어요. 계곡에 물이 불었을 거고 적군은 여기로 이동했을 겁니다. 반신반의하던 팀원들이 민지의 예측대로 움직였어요. 2시간 후 발자국이다. 무전 신호도 잡힌다. 민지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민지 중위, 다음은? 이제 그들은 민지를 신뢰하기 시작했죠. 민지가 무전기를 만졌습니다. 적군의 주파수를 분석했어요. 교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B-, B-. 적군의 무전이 마비됐어요. 지휘 체계가 무너졌죠. 그때였습니다. 윙,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죠. 무인기였습니다. 그것도 북한 것이었어요. 실제 상황이다. 북한 무인기 침투. 교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훈련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죠. 민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인기의 비행 패턴을 관찰했어요. 고도, 속도, 방향.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죠. 3분 후 A 지점 상공을 통과할 겁니다. 어떻게 알아? 비행 패턴과 풍속을 계산하면 확실해요. 민지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 여기는 강민지 중위. 북한 무인기 3분 후 A 지점 통과 예상. 좌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됐어요. 3분 후, 쾅! 무인기가 격추됐습니다. 민지의 예측이 완벽했던 거죠. 대단해. 팀원들이 감탄했어요.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민지의 전략과 판단력으로 청군은 적군 본부를 포위했어요. 압도적인 승리였죠. 72시간이 끝났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민지 중위의 정보 분석이 무인기 격추에 결정적이었다. 국방장관님이 직접 치하하신다. 교육 수료식. 민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군 장교 특수전 과정 우수 수료자였어요. 철민이 직접 수료증을 건넸죠.
자랑스럽다, 민지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태웅이었어요. 대기 발령 중이었지만 수료식에 초대받은 거였죠. 태웅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트라우마 때문에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민지는 놀랐어요. 그 오만했던 태웅이 무릎을 꿇다니. 태웅이 계속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10년 전 이수진 대위도 피해자였더군요. 상부의 정보 누락 때문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10년간 잘못된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당신에게 향했고요. 민지가 태웅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사님, 저는 상사님을 용서합니다. 태웅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른 여군 후배들에게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약속합니다. 반드시. 철민이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이건 내 예비 계급장이다. 별 하나였어요. 아빠는 내가 군인 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 철민이 민지의 손에 계급장을 쥐어줬습니다. 넌 내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한 달 후, 민지는 국방부 양성평등 정책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전국 부대를 순회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민지가 다시 특수전 교육대를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여군 교육생이 10명으로 늘어난 거였죠. 민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우리는 함께 존중받아야 할 군인입니다. 교육생들의 눈이 빛났죠. 그리고 진짜 강한 군인은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지는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전쟁이 끝났다고.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른다고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밝은 미래를 비추는 것처럼요.